근데 중소기업도 그 대기업보다는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그냥 물건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하고 전문성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운영하는 노하우와 그거와 관련된 모든 지식과 그런 운영 기술조차도 하나의 제가 만들어낸 컨텐츠의 일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제 자녀에게 그런 운영법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준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상속세를 너무 많이 물고 물려준다는 게 저는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곧 개편합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가업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뒀지만 경제적 요건으로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서재영 회계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재벌 2세들의 일탈 등이 이제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죠. 지난 몇 년간. 그래서인지 일반 국민들이 기업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요즘 썩 곱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기업 정서가 좀 안 좋은데요. 네. 특히 이제 그 창업주 같은 경우 모험 정신에 기반해 가지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잘 진행해 와서 기업 가치를 많이 높여주고 상당히 그 창업자의 역할로서 어떤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반면에 사실 재벌 2, 3세들은 이제 금수저라는 비아냥과 함께 상당히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죠. 특히 이제 뭐 사회적 갑질 이런 무리도 많이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벌들의 지금 그 2세들의 안이한 경영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많이 훼손되면서 국민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뭐 단적인 예로 이제 작년도 2018년도에 그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실제로 이제 가업 승계하는 그 부의 대물림 이런 현상으로 많이 동일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정적 이미지가 뭐 불법, 편법 상속, 그다음에 2세들의 어떤 경영권 다툼 이런 이미지로 많이 포장이 돼서 이렇게 이미지로 많이 비춰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부정적 이미지가 한 90% 이상이 이제 나오고 좀 이제 장수 기업으로 가는 어떤 네. 측면 이런 건 한 10% 정도밖에 없어서 부정적 이미지가 훨씬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가업 승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이겠죠. 그렇죠. 근데 가업 승계를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의 대물림 네. 이런 걸로 이제 좀 부정적 이미지로 보면 나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고용 안정, 생산 설비 및 경영 노하우의 그 효율적 활용과 전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실이 이제 국민 경제의 그 순기능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업 승계가 사실은 이제 증여, 상속 또 M&A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업 승계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제 창업 세대의 이제 CEO가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들을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되는데 최근 특히 이제 재벌 2세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경영 현장에 나오면서 네.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적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럼 최소한 이제 5년 이상 기업 현장에서 이제 훈련이 되게 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이제 기업 경영 안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떤 그 국민 경제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이제 도입되는 건데요. 이 상속 공제 정확히 회계사님 어떤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말 그대로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기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 그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절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기업가들이 운영하는 법인의 형태는 법인의 주식 그리고 개인용 사업에 개인용 임용 부동산 그리고 개인용 기계체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개인 사업주의 그런 사업주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재산들과 합산이 되어서 상속세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그 기업주의 그런 승계자가 있어서 승계자가 미래에 10년 동안 이 고용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주식을 매각하지 않으며 그리고 자산을 2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해주는 게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흑 교수님, 실제 이렇게 가업 승계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은 얼마나 큰가요? 사실 지금 OECD 평균 상속세율이 15%이고요. 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상속세율이 최대 50%,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의 최대 주주 할증의 경우에는 최대 65%까지 상속세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비상장 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본인의 비상장 기업의 재산은 결국은 주식 가치일 것이고, 만약에 세법상으로 주식 가치가 100억 원이라면 그 주식 가치에 대한 상속세율은 50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비상장 기업의 특징이 실제 현금화가 어렵다는 것, 즉 그 상속자가 그 재산을 물려받다 한들 그 현금화할 수는 50억 원의 세원이 없기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속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거 이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지 뭐 해외에도 있는 제도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008년도에 그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해외의 여러 나라들을 참고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아,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서상 부의 대물림을 조금은 경계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서상 조금은 엄격하게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이 되었고요. 실제 해외의 경우에는 영국은 기업 규모나 사후 관리 유지 조건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고용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허용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샤프 3698 100원 유료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과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이 혜택 조건이 까다로워서 가업 상속 공제가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예. 비판도 있더라고요. 예, 그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가업승계 그 상속공제에 대한 요건 중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요건에 보게 되면은 10년 이상 그 자산 18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용 종업원수 기준으로 100% 유지해야 되면서 뭐 기존의 어떤 주요 업종에 대한 변경이 없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상속지분 100% 유지해야 된다는 그 자산 고용 그다음에 업종 지분에 대한 일정 비율 유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그 산업 형태로 이렇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엄격한 규정 때문에 이런 그 가업승계 상속 공제 요건에 적용이 돼서 신청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 30%가 되지 않는다는 그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규정을 완화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기업들이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어떤 시도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10군데 중에서도 한 4곳 정도는 승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그런 측면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1세대 창업주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 가업 승계를 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 사전 증여 제도거든요. 증여 제도의 특례 제도가 이제 2008년도에 마련이 됐고요. 사실은 이제 그 현행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가 현재는 이제 수중자 그 주식을 수요받는 그 증여자가 자녀 한 명으로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 제도가 적용이 된다는 게 실제로 이제 그 기업 승계 활성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 계사님, 그간에 이제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곧 개편안이 발표가 될 텐데 주요 내용은 지금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현재 당 정청 협의를 통해서 이제 내일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네. 이게 사실은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게 아.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개편안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후관리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 네. 그리고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변경을 하는 요건이 지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허용이 되었다면 네. 이것을 중분류 내에서도 허용이 가능하게끔 좀 완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대분류 내에서도 유사 업종의 경우에는 일부 탄력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기업가들이 가장 크게 이제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고용 유지 조건에 있어서 현재는 정규직 고용 인원수에 대해서만 규제가 되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인건비까지도 포함시켜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하자는 게 개편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이긴 합니다. 네, 당초 매출 기준도 확대를 해서 혜택 기업을 늘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기존의 조건이 유지되기로 되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적용이 되는 바로는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소 중견기업에만 해당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개편안에 나와 있는 바로는 현재 가압상속공제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신청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 기업들의 대상폭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만약 3천억에서 5천억 1조로 가게 되면 그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이번 개편안에는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다면 회 기사님 궁금한 게 지금의 조건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혜택을 보는 기업들 많이 그 혜택을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결국은 지금 이제 현재 가압상속공제 제도를 그럼 결국은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은 핵심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 지금 국세청에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 해에 100건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서두에서 이 제도 자체가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할 것이지만 네. 이 각가지 사업 관리 요건들 그리고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요건들이 조금은 빡빡하기 때문에 네.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번 개편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정부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네. 세세 안건에 대해서 이제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사실은 큰 틀에서는 사실은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후 조건으로 기간을 좀 단축한다든가 네. 업종 전환을 아까 말씀하신 회 계사님 말씀하신 대로 소분류에서 네. 중분류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측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시적인 측면인데 네. 과연 그게 이제 얼마만큼의 실제로 그 가업승계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날 수 있냐 네. 조금 약간 의문시 되는데 이 가업상속공제의 부분적인 손질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소제조업 CEO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의 위기를 받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큰 어떤 가업승계라는 거를 이제 사회적 그 인식의 전환 차원에서 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과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중심으로만 이제 그 가업 그 상속 재산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의 대물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금수저들이 추천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가족한테만 이제 그 경영권을 넘겨주는 쪽에 중소기업들이 올인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나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하나의 그 일본 사례를 들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인 정신의 전수. 그래가지고 항상 그 백년 기업 이런 게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혈연보다는 진짜 이 장인 정신에 기반해서 뭔가 스킬,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비혈연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제 가업승계가 가능하게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모범 사례들을 많이 만드는 차원에서 네. 좀 그 다양한 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꼭 혈연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뭐 공익신탁재단 같은데 이제 신탁을 해서 이제 그런 그 CEO 같은 경우는 어떤 과세하는 데 있어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또 간접 경영 방식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기업 수익에 대해 뭐 일부를 이제 그 창업주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수취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이제 모범 사례로 나오게 되면 과연 그러면 가업승계가 꼭 부의 대물림만에 국한된 네.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시도들이 정부에서 좀 다양한 어떤 그 방안들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 계사님,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업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은 한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행 우리나라 가압상속공제 제도는 네. 그 가압을 이어받을 자녀가 특정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해당 기업을 2개를 운영하고 있다면 네. 각각의 자녀에 대해서는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은 보다 전문화되어 있고 전문성을 갖춘 CEO들이 많이 영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경영권과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좀 나뉘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즉 하지만 기업의 유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재산은 누군가에는 상속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 소유권은 이전에 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과 재산권을 분리해서 보는 우리 사회적 환경상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예. 지금 이 가업 상속 공제 관련해서 특정 혜택이다 뭐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해서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적정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 돼야 될 텐데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법이 있을까요?
예, 뭐 지금 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그 연구한 그 연구 사례들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면은요. 네. 최근에 이제 가업 승계가 이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하나의 이슈로 많이 이제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 소유권, 경영권을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되느냐 네.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 분리해서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가족들한테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 소유권을 물려주는 게 이제 CEO들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는 데서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제 말 그대로 가업 승계라는 거를 하나의 경영 안정성에서 큰 측면에서 봤을 때 꼭 아까 혈연 중심의 어떤 소유권 국한할 게 아니라 이런 그 공익신탁재단이라고 하는 거 사실 그 논의가 네.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공익신탁재단에서 그 기업 재산이 위탁이 됐을 경우에는 이런 세제 혜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가족 경영의 대안으로서 어떤 수익을 배분한다든가 이런 하나의 연구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근데 그런 것들의 논의도 한번 그 공식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예. 이제 좀 큰 틀에서 한번 사회적 합의를 유도한 다음에 네. 이제 세부적인 어떤 세부안들 이런 것들 조정할 때 조금 더 이런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회 계사님 좀 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네. 사회적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최근 3년 동안 정말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증여와 상속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네. 그분들께서 가압 상속 공제제도를 꺼려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기간이 너무 길다. 아. 그리고 이 업종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인원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것이냐, 이 관점을 봤을 때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그 10년에서 7년을 줄이는 것, 그리고 고용 유지 조건을 조금 완화하는 것, 네. 이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8년에 도입된 가압승계 제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았고, 근데 현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변화 속도가 너무 큽니다.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현재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기업가의 혁신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사업을 다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업 혁신의 필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업종 제한의 규제로 박아버리면 사실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기업을 계속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적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뭐 재벌과 2세들의 그런 행태들 그리고 재벌들의 편법적인 승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시각이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이지만 실제 제가 접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산업화 시대부터 정말 힘들게 그 가업을 이뤄서 자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과 제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느끼는 감정이 허탈감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가업을 이뤘고 그분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는 단순히 재산의 부의 이전을 통한 자녀의 그런 부가 아니라 본인들이 자식과 같이 일궈놓은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가면서 네. 계속 고용을 창출하고 지금 임직원들을 계속 먹여 살리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가치를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시각 그리고 조금은 막대한 세부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허탈감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요. 아까 서도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이게 상속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상속세를 절감시켜주는 가압 상속 공제 제도가 아니라 사전에 증여를 통한 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전에 기업가들이 자녀들한테 조금은 좀 안정되게 경영권을 이루어진 상황에서 조금은 기업 그 승계자들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부분으로서 사회에 보다 더 이로운 방향을 창출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각 자체도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업상속 공제 개편안 내일 나오는데요. 이 내일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